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 속 인물이죠. 풍수사 육관 손서구에 대한 자료들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보내주신 풍수사 육관 손서구의 삶과 예언, 이 발췌문을 보면서 이분의 삶, 또 생각, 특히 그 온명관 같은 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. 네, 맞아요. 단순한 땅 보는 분, 직관을 넘어서서 그 시대의 주요 인물들하고도 막 얽혀 있고 그렇죠. 또 운명을 결정하는 게 과연 뭘까? 이 품수, 또 그 너머의 어떤 철학까지 제시한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네, 자료 속 이야기들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. 자, 육관 손서구 1928년 경북 울진 분이시고요. 네, 어릴 때부터 좀 비범했다고들 하죠. 원래 교사, 또 군장교도 하셨고 정치에도 잠깐 뜻을 두셨다가 아 그러셨군요. 그 이후에 이제 오대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시고 그 땅 속을 꿰뚫어보는 눈, 산안이라고 하죠. 산의 눈? 네, 그걸 얻어서 이제 풍수사의 길을 걷게 됐다.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이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든 게 그 자전적 소설 터잖아요. 맞아요. 그게 결정적이었죠. 특히 그 책에서 김일성 사망 시기를 예측한 부분. 아, 그거 정말 큰 이슈였죠. 네, 그게 알려지면서 진짜 파물이 컸습니다. 1994년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거다. 뭐 이렇게 예언했는데 네. 실제로 그해 7월에 사망하면서 와, 책이 그냥 70만 부 넘게 팔리고 이야. 그야말로 풍수 열풍의 어떤 계기가 됐다고 봐야죠. 사실 이분 이력 보면 당대 권력자들하고 관계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. 자료에도 나오는데 1978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요청으로 조부 묘를 옮기면서 왕비가 나올 자리다. 네,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부모님 묘 이장할 때도 대통령 될 길지다. 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일화들이 전해지죠.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운명 자체를 좀 뒤바꾼 듯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. 아, 어떤 거죠? 1960년대인데 그 당시에 뭐 잘 나가던 사주 관상 전문가들도 다 이 사람은 안 된다 했던 그런 총각이 있었답니다. 네. 근데 그 총각 아버지 묘를 육관 선생이 딱 보고 명당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. 어머. 그랬더니 진짜 그야말로 인생 역전. 뭐 우연히 재력과 딸을 구해주게 되고 결혼까지 하고 성공가도를 달렸다. 뭐 이런 이야기예요. 와, 진짜 드라마 같은데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육관 선생은 이게 사주나 관상보다 어쩌면 풍수가 운명에 더 크게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좀 확신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면 그냥 좋은 터만 잘 잡으면 누구나 운명이 확 바뀔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. 근데 또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육관 선생이 내린 결론은 그 좋은 터와의 인연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인연이요? 네, 조상 대대로 쌓아온 선행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덕. 아, 적덕. 네, 이 적덕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.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그 복을 받을 만한 예를 들면 효심이 깊거나 되게 성실하고 남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한테 그 기회가 돌아간다. 그렇군요. 결국에는 땅의 기운보다도 사람의 그 덕, 마음 씀씀이가 우선이다. 이런 통찰에 이른 거죠. 아, 그러니까 풍수가 분명히 운명을 바꾸는 힘은 될 수 있지만 그 힘을 받을 자격은 결국 적덕에서 온다. 야, 이거 참 깊은 이야기네요. 네,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. 근데 이분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셨잖아요. 스케일이 상당히 크던데요. 맞습니다. 우리나라 서해안에요. 풍수에서 말하는 그 천상의 궁궐에 비유되는 자미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명당이 나타날 거다. 그리고 거기서 세계를 이끌 대제왕이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. 대제왕이요? 네. 그래서 앞으로 위대한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. 뭐 이런 예측이었죠. 이 예언을 두고 그 자료를 쓴 분은 요즘 케이팝이나 뭐 K드라마 같은 한류 성공,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육관 선생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더라고요. 네,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물론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전망 자체가 상당히 거시적이고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. 그렇죠. 결국 이제 환경으로서의 풍수,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선행, 즉 적덕, 이 두 가지가 운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가, 네. 이 부분에 대한 그분의 시각은 뭐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주어진 조건과 또 내가 만들어가는 삶,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.
오늘 풍수사 육관 손서구라는 인물을 통해서 운명, 환경,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. 네, 결국 좋은 터를 찾는 것,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에는 선행을 쌓고 바르게 살아가는 마음, 적덕이 있다는 그 마지막 통찰이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곱씹어볼 만한 지점이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당신의 삶에서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당신의 운명에 각각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? 이 보이지 않는 힘과 또 스스로 개척하는 길 사이에서 당신의 삶을 이끄는 건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